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영준쌤입니다. 오늘은 생활기록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는 무엇인가요?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대학 입시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오늘 배우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산업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을 하나 예시로 가져왔어요. 이 학생은 그 윷놀이에 육가락 한 개를 1000번 던지는 활동을 했어요. 이 활동만으로 산업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열정만 가지고 산업공학과에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활동을 발전시켜야 합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산업공학과에서 산업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해보면, 산업에서는 해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근데 물건을 만든 다음에 소비자한테 일일이 가서 이거 사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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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보고 다닐 수 없죠. 만듦과 동시에 이 물건이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요. 왜 빨리 해야 돼요? 다른 그 경쟁 업체에서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해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1000번을 던져서 그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000번이 아닌 10,000번을 던져도 결과가 똑같을까?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번은? 이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던지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산업공학에 아주 관련이 많은 그런 내용이야.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 너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한 끝에 엑셀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엑셀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윷놀이의 그 과정을 엑셀 활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윷놀이 엑셀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인데, 이게 이 학생이 만든 어떤 자료예요. 그래서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세 번 시도했을 때 개와 걸, 이게 윷놀이를 4개 던졌을 때를 다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만 번 던지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0만 번을 금방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표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6번, 7번, 8번, 10번, 10번 시도를 한번 해볼까요? 10번 시도를 해보면 총 10번 시도했을 때 도는 한 번 나왔고요, 개는 5번 나왔고, 걸은 4번 나왔고, 윷은 한 번도 안 나왔고, 모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윷이랑 모가 나오기 힘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10만 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 내리면 돼요. 내리면은 100번, 200, 300, 더 빨리 내려볼게요. 1000번, 2000번. 자, 좀 더 빨리. 3000번, 4000번, 5000. 지금 순식간에 6000, 7000, 8000, 9000. 굉장히 많이 던진 것 보이시죠? 지금 2만 번 던졌고요. 3만 번, 4만 번, 5만, 6만, 7만, 8만, 9만, 순식간에 10만 번을 넘게 던졌어요. 이렇게 계산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 약간 컴퓨터가 렉 걸린 거 보이셨죠? 이 10만 번의 계산을 컴퓨터가 순식간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10만 1910번을 던졌고요. 그 중에서 도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15,669번 나왔고요.
개는 35,000번 정도, 걸도 한 35,000번 정도 나왔네요. 뉴스는 13,000번 정도 나왔고요. 모는 한 2,500번. 그래서 확률을 보시면 도가 나올 확률 한 15%, 개가 나올 확률 한 34%, 걸도 한 34%, 뉴스는 한 12%에서 13%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모는 2%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그 윷놀이의 그 원리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확률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확률을 직접 10만 번을 던져보면서 구현을 해본 것이죠. 이 프로그램을 잘 보면은 이 rand between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함수, 그 다음에 sum 함수, 그 다음에 if 함수까지 해가지고 골고루 다 써서 그 모든 함수들을, 많은 함수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매우 훌륭한 그 프로그램인데, 이 학생은 참고로 이 활동을 할 때 엑셀을 처음 접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이거 너무 잘하는 학생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엑셀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저런 거 만들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엑셀을 처음 접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찾아보고 방법 익히고, 제가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 학생 이거 만들 때 저는 다른 데로 출장 가 있어서 이 학생을 전혀 지도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원밖에 없었어요. 전화로 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응원해 준 것밖에 없었는데, 이 학생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또 오해할 친구들이, 아니 이 자료를 만든 학생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 아니야? 아니고요. 이 학생은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사교육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집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잣집도 아닙니다. 뭐 물론 제가 이 학생의 그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걸로 봐서 뭐 이렇게 또 돈이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탐구를 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윷놀이 엑셀 프로그램을 잘 탐구를 해봤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했죠. 10만 번을 던지지 않고도 10만 번을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고2 때 했던 테일러 흡수에 관련된 내용도 엑셀로 탐구해보는 활동까지 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윷놀이 1000번 던지는 활동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엑셀이라는 것, 그리고 테일러 흡수, 도박에 관련된 연구도 이 학생이 나중에 엑셀하고도 연관짓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확률과 통계라는 그 교과 과정에 또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해가지고 이 모든 활동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이게 다 연결고리들이 있는 것 보이시죠?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했더니 학생은 6개 중에 6개의 대학 원서를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수시에서 그 중에 5개, 연세대, 중앙대, 시립대, 동국대, 건국대에 모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에는 도대체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된 것인지 전공 안내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안내서는 제가 지금 미리 띄워놨는데요. 파일입니다.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업공학과를 왜 합격했는지 봐야 되니까 산업공학과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겠죠. 보니까 정보산업공학과는 72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여기다 72페이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배우나요?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계공학, 건축공학 등은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다루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은 무엇을 다루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공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다면 아주 쭉쭉쭉 나오는데, 이 밑에 아주 중요한 일,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스템을 통하여 개선하고 운영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 학생이 하는 활동과 일치하게 보여지지 않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나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내용들을 충족시킨 학생들을 뽑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읽어서 그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학과들에 대해서도 한번 탐구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읽어보면서 이 학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네, 이 활동들을 많이 해봄으로써 그 전공에 대한 탐구, 진로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학생이 이제 왜 합격했는지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봤고요. 고민하기 힘드니까 그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 전공 안내서 읽기도 되게 귀찮고요.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활동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생기부는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으니까 생기부는 채워지겠죠. 대학교에 잘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대학을 왜 간다고 생각합니까? 대학교를 가는 이유는 좀 더 성장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좋은 대학교를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가서 허덕일 거 뻔한데, 어차피 가서 뒤처질 거 뻔한데 가서 뭐합니까? 그 대학교에 가려면 그 대학교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내공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한 스토리가 생기부에 제대로 써질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한 스토리가 생기부에 제대로 써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활동이 적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22장의 생기부로 25장에서 30장의 생기부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있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공심화 독후감 대회, 독서 활동, 그 다음에 그림 미디어 콘테스트, 동아리 활동, 비전 공모전, 자율 동아리 활동, 수행평가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그 1차 집회를 끝난 다음에 실시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전공심화 독후감 대회에서는 전공 안내서를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방금 아까 보여드린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따가 어떻게 자료를 찾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공 안내서를 읽고 심화 독서를 실시를 해볼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좀 읽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많이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20권 정도? 전공 관련된 거 한 뭐 10권, 뭐 전공과 관련되지 않았으나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독서들 한 10권. 그래서 한 20권 정도는 읽는다라고 한 학기에 그렇게 한 학기에 읽으려면 너무 많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만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서 활동의 경우에는 대학 책자에 추천 도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연세대학교의 자료만 봤지만 연세대학교만 만들었겠어요, 이 자료를? 많은 대학들이 만들었겠죠. 그 많은 대학들이 만든 것들 중에는 각 학과에 올 때 이 정도 책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추천해준 그런 책자들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대학교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자료들을 찾으면서 추천 도서도 한번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찾기 어려우시다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율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공심화 독후감에서 얻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공심화 독후감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뭔가 활동을 익혔어. 그럼 그 활동을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한층 더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활동들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잠깐만 하고 고민 없이 그냥 활동만 참가하는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연계성이 없으니까. 아까 보셨죠? 거미줄처럼 연결돼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막 연결되는 게 아니라 치밀한 고민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각 활동들을 거미줄처럼 연결해 주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건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6개 대학에서 만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뭐 전체적인 효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희망 전공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등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놨고, 이 파일 또한 여기에 관련된 파일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려놓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요 탐구할 그 평가 요소들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부 활동을 한 다음에 내가 이 활동을 맞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찾아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은 아, 내가 지금 맞게 활동하고 있구나. 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한 활동은 아까 봤던 거에서 뭐 리더십에서 구성원과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아, 나 이런 행동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해야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죠. 고민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공적 합성에서는 지원 전공에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있기만 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당연히 제대로 활동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지? 지원 전공에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이 적절한 수준인가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아까 막 농담으로 막 뭐 100권씩 읽어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떤 학생이 한 학기에 전공 관련된 독서를 100권씩 계속 읽은 거야. 그럼 1년에 지금 200권 읽은 거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절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이렇게 읽어보면은 내용이 다들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가져와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뭐 어디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뭐 건국대학교 한번 찾아볼까요? 건국대 이렇게 치시면은 대학교 입학처가 이렇게 있어요. 입학처를 들어가시면 뭐 팝업 닫기 눌러주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그 평가 항목 다운로드 있죠. 눌러주면은 열기라면은 다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넘기다 보면은 아까 제가 적었던 평가 항목들이 요렇게 나와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대학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라는 그 자료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 한국외대 이렇게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건국대학교 만들어주니 건국대학교도 있겠네 하고 건국대학교 사이트 들어가 보니 대학교 입학처 들어가 보니까 내리면 그렇지,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101가지 이야기니까 얼마나 많겠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것들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적극성이 여러분들의 그 발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도 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좀 내면도 채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